8장 1절에서는 인터페이스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는 시작하기 전에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인터페이스 선언, 인터페이스 구현, 인터페이스 사용,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절의 핵심 키워드는 인터페이스, 상수 필드, 주상 메소드, 구현 클래스, 인터페이스 사용입니다. 이들 단어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를 보죠. 인터페이스란 객체의 사용 방법을 정의한 타입이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객체를 이용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객체를 직접 이용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용을 할까요? 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객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요 밑에 그림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개발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하는 개발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발 코드에서 객체를 이렇게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발 코드는 인터페이스만 보고 이용을 하고 대신 인터페이스가 이제 뒤쪽에 있는 이제 객체를 이제 이용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림인데,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객체를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 자, 우리 다양성에 대해서는 우리 7장에서 공부한 적이 있죠. 상속을 통해서 다양성을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양성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다양성을 구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다양성. 자, 이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이 객체에 M1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 그리고 이 객체에도 역시 M1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자, 인터페이스에 M1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다면, 자, 개발 코드에서 M1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만약에 인터페이스 뒤편의 객체가 이 객체라면, 개발 코드에서 M1을 호출하면 바로 이 M1이 호출이 됩니다. 만약에 인터페이스 뒤편의 객체가 이 객체라면 개발 코드에서 M1을 호출할 경우에는 바로 이 객체의 M1이 호출이 됩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뒤편에 어떤 객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M1이 실행이 되고 그 결과로 다양한 실행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 코드에서는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만 호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함이 없는데 어떤 객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M1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실행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다양성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발 코드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객체와 서로 통신한다. 자, 인터페이스는 개발 코드와 객체의 중간에서 서로 통신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인터페이스의 메소드가 호출되면 객체의 메소드가 호출된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에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개발 코드에서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바로 뒤쪽의 객체의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개발 코드를 수정하지 않으면서 객체 교환이 가능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발 코드는 오로지 인터페이스만을 보고 개발을 해요. 그러면 이 뒤쪽의 객체가 어떤 객체로 바뀌더라도 이 개발 코드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코드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이 객체를 교환해서 다른 기능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인터페이스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도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java 형태로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해요. 그리고 컴파일을 하면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class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물리적인 형태는 같아요. .java 컴파일 되면 .class니까. 그러나 이제 소스 작성 내용이 다릅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할 때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요.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클래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선언할 때는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와 함께 인터페이스 이름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제 중괄로 이 안에는 이제 인터페이스의 내용이 이제 들어오겠죠. 인터페이스는 객체로 생성할 수 없어요. 인터페이스는 객체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 목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작성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생성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터페이스의 구성 요소는 상수와 주상 메소드가 대표적인데요. 자바 8부터는 상수와 주상 메소드 이외에 더 추가적인 멤버들이 생겼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에는 상수와 주상 메소드만 선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장에서 배웠잖아요. 한번 값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클래스에서 그래서 상수를 만들려면은 static binary라고 하는 키워드가 앞에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인터페이스는 static binary를 붙이지 않아도 static binary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도 필드는 상수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값을 지정을 해야 되고 이 값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추상 메소드는 우리가 7장에서 추상 클래스를 설명할 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메소드 선언부만 있고 중괄호가 없는 그런 형태가 추상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인터페이스에서는 바로 이 추상 메소드 형태로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앞에 abstract가 붙어 있지 않은데요. abstract를 붙여도 됩니다. 근데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이기 때문에 굳이 abstract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인터페이스는 객체 사용 설명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객체 사용 설명이 바로 이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객체가 이제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객체 사용 설명은 바로 이 메소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수 필드 선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인스턴스 또는 정적 필드 선언이 불가합니다. 오로지 상수 필드만 선언이 가능한데요. 자, 우리가 클래스에서 상수를 선언할 때는 public static binary라는 키워드를 앞에 붙여주고 타입과 그 다음에 상수 이름 그리고 값을 갖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이런 코드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요. 인터페이스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터페이스에 선언되는 필드는 모두 상수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도 된다는 뜻이죠. 자, 상수 이름은 대문자로 작성하되 서로 다른 단어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언더바로 연결해라. 자, 이거는 관례죠. 그래서 우리 클래스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때 내가 맥스 볼륨과 민 볼륨을 자, 이와 같이 내가 선언을 했다. 그러면 비록 여기 앞에 static binary 생략이 되더라도 static binary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자, 이 필드 이름은 이렇게 다 대문자로 해주고 언더바로 연결을 해서 서로 다른 단어를 이제 이어주는 게 이제 관례다. 그리고 반드시 값을 대입을 하나 해줘야 돼요. 이 상수의 초기화는 상수를 선언할 때 자, 여기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자,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자, 챕터
08. 자, 넥스트 하고요. 자, 모듈 이름은 챕터 08을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모듈 기술자에는 requires라고 주고요. java.se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모두 닫겠습니다. 자, src에서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섹션 01에 exam 01로 주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New. 자, 클래스가 아니라 바로 밑에 인터페이스가 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자, 인터페이스 이름에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께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선언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패키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exam 02를 만들고, 자, 리모트 컨트롤.java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상수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그래서 상수하게 되면은 우리가 public, static, final, 자,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int, max, volume.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초기값으로 이렇게 10을 우리가 이제 줄 수가 있는데, 인터페이스에는요, 이 앞부분이 자, 생략을 해도 public, static, final을 특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굳이 이 키워드를 다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만 줘도 public, static, final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max 볼륨이 상수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대문자로 작성을 하고, 서로 다른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언더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초기값을 제공을 해서 초기화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선언해 보도록 하죠. 자, int min volume. 자, 여기는 0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상 메소드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호출된 메소드는 최종적으로 객체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개발 코드에서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실행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쪽의 객체에서 메소드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서는 굳이 메소드의 실행부를 가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는 실행 블록이 필요 없는 추상 메소드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는 추상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객체는 이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서 어떤 실행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public abstract라는 키워드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return type,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매개 변수. 자,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뒤에 중괄호가 없죠. 그런데 인터페이스에 선언되는 메소드는 전부 다 추상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public abstract를 생략을 해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리모트 컨트롤에 내가 3개의 메소드를 이와 같이 선언을 하게 되면 이 메소드는 전부 다 추상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중괄호 블록이 없습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exam 3으로 만들고, 자, exam 02에 작성했던 인터페이스를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추상 메소드를 선언해 볼게요. 자, void 자, turn on. 이 앞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면 public
abstract라는 키워드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생략을 하더라도 public abstract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이 뒤에는 실행부를 갖지 않아요. 자, 두 개를 더 선언해 보죠. void turn off, void set volume, int volume. 자, 이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는요, 우리 실생활에서 리모컨 있잖아요. 우리가 TV를 볼 때 리모컨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자, 그 리모컨을 모델링해서 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을 통해서 전원을 켜고, 리모컨을 통해서 전원을 끄고, 또 리모컨을 통해서 볼륨도 조정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와 같이 선언을 해 본 거예요. 인터페이스 뒤편에서 사용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형 클래스라는 것을 먼저 설계를 해야 해요. 자, 구형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에 있는 내용을 구현해서 만들어진 클래스다라는 뜻인데요.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된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실행 내용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 바로 이 클래스를 우리는 구형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형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 선언부에 implements라고 하는 키워드를 추가를 하고 뒤쪽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명시를 하면 돼요. 자, 보시면은 자, public class, 자, 클래스를 선언하고 자, implements interface,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클래스는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내용을 구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와 같이 implements remote control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텔레비전을 만들게 되면 이 텔레비전은 이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한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리모트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 즉 추상 메소드를 이 텔레비전은 전부 재정의를 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이와 같은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럼 인터페이스와 구형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인터페이스는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구형 클래스는 구형 객체를 생성할 때 이제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자, 이 변수에 무엇을 대입을 하냐면은 구형 객체를 대입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형 클래스로 만든 객체를 이제 대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구형 객체를 이제 대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 변수를 가지고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메소드는 이 구형 객체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개발 코드에서 자,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로 변수를 선언하고 자, 이 변수에다가 구현 객체인 텔레비전 또는 오디오를 만들어서 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이 변수를 통해서 turn on 또는 turn off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할 때 자, 실제 실행이 되는 것은 텔레비전의 turn on 그리고 텔레비전의 turn off, 오디오의 turn on, 오디오의 turn off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에 어떤 객체가 대입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해당 객체의 turn on과 turn off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이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가 turn on, turn off잖아요. 그래서 turn on, turn off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호출이 되면
실제 이 메소드는 어디서 실행이 되냐면 텔레비전과 오디오에서 실행이 되는데, 이 텔레비전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턴온, 턴오프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디오도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면 턴온, 턴오프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결국 개발 코드에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뒤편의 객체의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이제 구현 객체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의 코드로 나온다는 겁니다.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그젠4 패키지를 만들게요. 그리고 이그젠03에서 작성한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모트 컨트롤을 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이 상수 2개가 선언되어 있고, 이와 같이 메소드가 3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형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클래스, 자, 텔레비전. 자, 피니시 합니다. 이 텔레비전 클래스는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implements라고 붙여주고 리모트 컨트롤, 자, 이렇게 자, 인터페이스를 기술해 주었습니다. 자, implements 리모트 컨트롤을 붙이니까 자, 여기에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해요. 이제 그 이유는 리모트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컴파일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add unimplemented method라고 하는 링크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리모트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재정의가 됩니다. 자, 편리하죠.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서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겠다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 자, 여기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자, 여기서 add unimplemented method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리모트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재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실행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turn on에는 자, 어떤 코드를 넣을 거냐면 system.out.println 이렇게 넣고 tv를 켭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고요. turn off에는 반대로 tv를 끕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set 볼륨은 볼륨을 변경하는 메소드인데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볼륨 값을 받아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드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private int 볼륨.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할 거냐면 this.volume equal 이제 볼륨이라고 이제 작성을 할 건데 이 볼륨도 최저 볼륨이 있고 최대 볼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자, 매개값으로 받은 볼륨이 자, 리모트 컨트롤 자, 인터페이스죠. 리모트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상수인 맥스 볼륨보다 더 크다면 자, 리모트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맥스 볼륨의 값이 얼마죠? 자,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받은 값이 10보다 더 크다면 자, 이거는 잘못된 값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this.volume에다가 자, 리모트 컨트롤의 맥스 볼륨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보다 큰 값이 들어오게 되면 볼륨에는 무조건 맥스 볼륨 값이 지정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했고요. else if
그래서 볼륨의 값이 이번에는 리모트 컨트롤의 민 볼륨보다 적다면, 자, 리모트 컨트롤의 민 볼륨의 값이 얼마죠? 지금 0이잖아요. 그래서 0보다 더 적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볼륨 값에다가 리모트 컨트롤 점 민 볼륨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볼륨보다 더 높을 수 없고 민 볼륨보다 더 낮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값이 들어오면 이와 같이 이제 수정해서 이제 저장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자, 올바른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올바른 값은 디스 볼륨에 이제 저장을 하도록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ystem.out.println 자, 이렇게 주고 현재 TV 볼륨 자, 이렇게 주고 자, 여기에는 볼륨의 현재 값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is.볼륨 자, 이와 같이 텔레비전을 우리가 설계를 했어요.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이렇게 이제 재정의를 한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텔레비전.java를 복사를 해서 자, 오디오라는 클래스로 만들겠습니다. 자, 오디오 클래스에서 달라지는 점은 바로 이 부분이 달라지겠죠. 이 부분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오디오. 자, 이렇게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클래스 리모트 컨트롤 example이라고 주고요.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인터페이스와 구현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현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변수의 타입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 타입의 변수 RC를 선언을 하고요. 자, 이 RC에 이제 무엇을 대입을 할 거냐면, 자, 텔레비전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rc.turn on 그리고 rc.turn off 자, 이 사이에 우리가 rc.set volume 해서 5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 변수를 통해서 자, 이와 같이 메소드를 지금 호출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 메소드는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에 대입된 이 텔레비전의 메소드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자리에는 텔레비전 객체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한 객체가 올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가 오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디오를 이렇게 여러분이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 메소드는 결국 오디오의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메소드 호출 코드는 똑같은데 자, 여기에 어떤 객체가 대입이 됐냐에 따라서 자, 이 메소드의 실행 결과는 달라지죠. 이게 바로 다형성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구형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구형 클래스를 작성을 할 때 인터페이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중 인터페이스 구형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때 이 구형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게 되면 다수의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클래스를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을 할 때 implement라는 키워드 뒤에 인터페이스 A, 인터페이스 B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자, 이 클래스는
이 인터페이스와 이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반드시 이제 해야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 이 구형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게 되면 자, 개발 코드에서는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 객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A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객체는 인터페이스 A를 재정의한 메소드가 이제 실행이 되고, 개발 코드 B에서 인터페이스 B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 B를 호출하게 되면 인터페이스 B의 메소드를 재정의한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두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그잼 05 패키지를 만들게요. 이그잼 04에서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복사를 해서 자, 이그잼 05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변함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search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자, 여기에는 search라는 메소드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void search. 자, string URL. 그래서 URL을 서치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메소드를 하나 선언했어요. 자, 추상 메소드죠. 자, 저장을 하고 이제 구형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클래스 이름은 스마트 텔레비전으로 하겠습니다. 스마트 텔레비전은 리모트 컨트롤과 서치어블 인터페이스를 모두 구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mplement remote control, searchable이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add unimplemented 메소드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총 4개의 메소드가 제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search는 searchable 인터페이스가 정의하고 있는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turn on, turn off, set volume은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가 정의하고 있는 메소드죠. 그래서 implement 뒤에 기술된 모든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전부 다 스마트 텔레비전은 재정의를 해야 합니다. 각각의 메소드의 내용은 이와 같이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전 예제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내용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자, search라는 메소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search는 웹으로부터 URL을 받아서 URL을 검색합니다를 출력하는 메소드인데요. 스마트 TV는 인터넷을 검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search라는 메소드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장을 하고요. 이번에는 실행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클래스 자, smart television example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서 자, 스마트 텔레비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스마트 자, 텔레비전 자, TV equal new 스마트 텔레비전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 변수를 선언하고 이 TV를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리모트 컨트롤 RC equal TV 자,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TV가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트 컨트롤 타입의 변수에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search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 searchable에 또 TV를 대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TV가 searchable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인터페이스로 선언된 변수에다가 TV를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RC를 가지고 호출 가능한 거는 리모트 컨트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 3개, 즉 turn off와 turn on 그리고 set volume, 자, 이 3개를 이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searchable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는 호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리모트 컨트롤에 정의되어 있는 것만 호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searchable에 정의되어 있는 search 메소드는 searchable 인터페이스 변수에 대입을 해야만이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searchable.search. 자, 이런 식으로 주고, 자, 여기에는 뭐 http www.naver.com이라고 줘볼게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는, 자, 이렇게 출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 이렇게 출력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자, 두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한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타입으로서 사용되는 곳이면 다 이용이 가능한데요. 자, 필드나 매개 변수 그리고 로컬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으로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클래스를 선언할 때, 자, 필드 자리에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이제 선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구형 객체가 대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생성자와 메소드. 자, 생성자와 메소드의 매개 변수 타입으로도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 그리고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매개 값으로 뭘 줄 수 있느냐? 바로 구형 객체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에 대입될 수 있는 값은 바로 구형 객체의 참조가 되겠죠. 그리고 메소드에 로컬 변수를 선언할 때도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되는데, 자, 이때에도 역시 구형 객체가 대입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example 06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example 04에서 오디오, 그 다음에 리모트 컨트롤, 텔레비전을 복사를 해서 example 06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리모트 컨트롤은 인터페이스죠. 그리고 텔레비전하고 오디오는 구형 클래스고요. 자, 여기에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자, my 클래스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my 클래스에 자, 필드가 있을 것이고요. 생성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메소드도 있겠죠. 자, 필드 자리에 자, 인터페이스 타입의 필드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리모트 컨트롤. 자, RC. 자, 필드죠. 자, 여기에 초기 값으로 텔레비전 객체를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드의 타입으로도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제 생성자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my class. 자, 기본 생성자죠. 자, 하나 더 만들게요. my class. 자, 이번에는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 타입의 매개 변수를 하나 가지게끔 선언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 매개 값으로 받은 이 RC를 필드인 RC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rc equal RC. 자, 그리고 나서 rc.turn on rc.set volume. 자, 이렇게 호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값으로 주어진 구형 객체의 turn on과 set volume을 이제 호출하는 코드일 겁니다. 자,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선언해 보겠습니다.
void 자 메소드 b 리모트 컨트롤 rc 자 이렇게 주고 rc turn on rc turn off 자 이렇게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 b는 외부로부터 받은 구형 객체를 가지고 turn on, turn off를 이제 호출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생성자와 메소드의 매개 변수 자리에 인터페이스 타입이 와서 나중에 호출을 할 때 구형 객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메소드를 하나 더 선언해 볼게요. void 메소드 a 자 메소드 a는 자, 내부에서 remote control rc equal new audio라고 코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로컬 변수죠. 로컬 변수 타입으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대입은 구형 객체를 대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rc.turn on 그 다음에 rc.turn off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set 볼륨이라 줄까요? set 볼륨 자 5라고 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set 볼륨이라고 다 수정을 할게요. 자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컴파일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가 사용되는 곳을 보면 필드의 타입으로 그리고 생성자와 매개 변수의 매개 변수 타입으로 그리고 로컬 변수의 타입으로 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my class example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system.out.println 자 이렇게 주고 구분자로 자 이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my class 객체를 만들어 보죠. 자 클래스 1이라고 변수를 선언하고요. new my class 자 객체를 대입을 했습니다. 자 my class 1.rc.turn on my class 1.rc.set volume 자 이렇게 주게 되면은 자 어떤 메소드가 호출이 될까요? 자 여러분이 my class에 정의된 이 필드 rc를 가지고 turn on set volume을 했죠. 그러면 my class에 선언된 필드를 보니까 텔레비전이 대입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rc의 turn on과 set volume은 바로 이 텔레비전의 set on과 set volume이 될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자 my class를 생성을 할 때 자 다른 생성자를 이용을 해 보도록 하죠. new my class 자 갈로 열고 자 my class는 생성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 꼴이 하나 있고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가지는 생성자가 있는데 바로 이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my class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new audio 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자 audio라고 하는 이것은 리모트 컨트롤의 구현 객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대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my class의 생성자로 다시 가보면 생성자의 매개 변수인 rc를 가지고 turn on, set volume 이렇게 이제 호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메소드는 외부로부터 준 그 객체의 turn on과 set volume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준 객체가 오디오 객체죠. 오디오의 turn on과 set volume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my class 자 3이라고 선언하고요. new my class라고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my class 3점 자 메소드 자 A를 호출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메소드 A를 가보면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가 로컬 변수 타입으로 사용이 되었죠. 자 여기에 오디오가 대입이 되고 자 turn on set 볼륨을 했어요. 그러면 turn on과 set 볼륨은 오디오의 turn on과 set 볼륨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오디오의 출력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 똑같이 객체를 만드는데 변수를 4분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자 여기다가 my class 4점 메소드 b를 호출을 하는데 메소드 b는 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자 매개 변수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출을 할 때 이제 여기에 구형 객체를 이제 넣어줍니다. new television. 자 그랬을 경우에 자 이 메소드 b 안에 보면 turn on과 set volume이라는 메소드 호출이 있죠. 그럼 이 두 메소드는 바로 텔레비전의 메소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객체의 사용 방법을 정의한 타입입니다. 상수 필드, 인터페이스의 필드는 기본적으로 Public Static Final 특성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모두 상수 필드란 이야기입니다. 추상 메소드,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는 Public Abstract가 생략되고 메소드 선언부만 있는 추상 메소드입니다. 여러분이 Public Abstract를 붙여도 되지만 보통 생략을 해서 메소드를 선언을 합니다. Implements, 구형 클래스는 implements 뒤에 기술된 인터페이스가 정의하고 있는 메소드를 반드시 재정의를 해야 합니다. 인터페이스 사용, 클래스 선언 시에 필드나 또는 매개 변수, 로컬 변수의 타입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요. 대입되는 값은 구형 객체가 됩니다.